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이제 고점에서 살짝은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었고 약한 혼조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2.0을 기다리면서 앞으로 이 관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보편적인 관세일지 아니면 특정 국가만을 향한 관세가 될지 이 부분을 가늠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했습니다. 자, 오늘도 모닝쇼를 통해서 시장을 한눈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고용지표가 중요한 날이고 많이 발표된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약간은 견고했던 고용이 살짝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결국에 증권시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FOMC 연준까지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는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FOMC 회의로 작년이었습니다.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했다라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도 이어졌는데요. 계속해서 금리 인하냐, 오히려 인상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매파 위원인 연준 월러 이사는 오히려 인하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의 경쟁사입니다. AMD가 될 텐데요. 이 경쟁력과 관련해서 좀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증권가 입김 속에서 이날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 젠슨 황 CEO의 발언이 이틀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양자 컴퓨팅이 상용화될 때까지의 기간이 멀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악재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솔라엣지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 쪽이 되겠고요.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 속에서 하락을 했고 오랜만에 비만 치료제의 대표 주자죠. 노보노디스크 관련해서는 증권사의 호평 속에 이날 시장은 방향성이 애매한 가운데 증권사의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도 보여줬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모닝뉴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 관련된 종목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용한 양자 컴퓨터는 20년은 걸려야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하는 매물이 쏟아졌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반도체 쪽, 레거시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싱가포르 쪽에 증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HBM에 박차를 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에 폴란드 쪽에서 악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방한을 좀 연기를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고려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무기 수출과 관련해서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의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의료 AI 루닛이 되겠습니다. 암 진단 솔루션이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서 자회사를 통한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결국 미국을 통해서 다른 국가와의 시너지까지 보자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현대백화점인데요. 쉽지 않았던 4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신제품이라든지 공급망 채널 다변화 같이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이폰과 연관성이 높은 LG 이노텍 결국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4분기 실적 전망이 약간은 마진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내용 속에서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합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거의 보합 수준의 등락을 보여줬었고 나스닥이 0.1% 못 미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밖에 다우지수, S&P 500 지수는 강보합 정도의 수준을 보여줬었는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 국채금리가 오락가락했고 여기에서 고용지표가 부진한 데다가 연준 역시 트럼프를 우려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12월 시장의 전망치를 모두 다 하회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12만 2천 명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ADP 측에서는 노동시장은 작년 마지막 달에 더 완만한 성장 속도로 둔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헬스케어는 하반기에 두드러졌으며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고도 얘기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11,000명 감소하면서 3개월째 축소세가 지속됐고요. 또한 12월 임금은 4.6%에 그치면서 지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연준 인사들 대부분 12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걱정했습니다. 현지 시각고 8일 CNBC에 따르면 연준 회의록에 통화정책 전망을 논의하면서 참가자들은 위원회가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거나 또는 이에 근접했다라고 판단했다고 써 있었습니다. 또한 참가자 다수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우려했다며 연준 인사들은 트럼프 2기 출범 뒤 일어날 이민과 무역 정책의 변화가 향후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준 인사들은 불확실성을 이유로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것을 시사했습니다. 자, 그중에도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 위원 또 2인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월러 이사의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행사에서 결론은 더 많은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믿는 것이고 또 인하 속도는 노동시장이 약화되지 않도록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연준 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인하 또는 중단의 목소리도 있지만 추가 인하가 맞다고 생각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미국의 경제 활동을 지금 현재 효과적으로 제약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징 좀 보겠습니다. AMD를 볼 텐데요. 경쟁력에 대한 걱정이 부각됐습니다. HSBC 쪽에서는 투자 의견과 그리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AMD의 이런 AI 로드맵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면서 이날 AMD는 4.3%나 하락한 12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젠슨 황 CEO가 유용한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이고요. 투자회사 스페어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는 10년에서 20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 자체가 매우 현실적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것도 이런 실망에 한 몫을 했습니다. 자, 대장주 아이온큐입니다. 39% 그래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30달러 초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CT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해도 여전히 이 솔라엣지의 운영 비용이 너무 높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솔라엣지가 400개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앞서 얘기했는데 이러한 구조 조정이 약간은 무색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 14%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15달러 바로 밑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보노디스크 보겠습니다. 증권사 UBS 쪽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완전히 반대 얘기입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유럽의 제약회사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단기적으로 GLP-1 약물에 대한 높은 수요로 계속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2.7% 강세를 보였습니다. 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